최근 거물급 감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무리뉴 감독과 한국이 협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루머가 퍼졌는데, 그러다 보니까 무리뉴 감독 측에서 이 사실에 대해서 반응을 했습니다. 스포츠 한국의 단독 보도로 무리뉴 감독 측에서 한국 대표팀의 감독 제의를 받은 적이 없다. 다만 튀르키예 쪽에서는 제안을 받은 것이 맞다 라고 연락을 줬다고 합니다. 좀 더 자세하게 읽어보면 무리뉴 감독 측은 대한축구협회의 제의를 받은 적이 없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무리뉴 감독 측의 관계자는 최근 스포츠 한국에 대한축구협회로부터 어떤 제의도 받은 것이 없다. 다만 튀르키예의 제의를 받은 것은 사실이라고 답했습니다. 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리뉴 감독이 최근에 이제 FC 온라인의 영상에도 좀 출연을 하고 하다 보니까 무리뉴 감독이 한국과 뭔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제 약간의 루머, 거물급 감독에 대한 추측이 막 나오기도 했었는데, 무리뉴 감독 측에는 한국 대표팀의 제안이 가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무리뉴 감독에 대한 이제 행선지도 이제 유럽 매체들을 살펴보면 며칠 사이에 또 여러 팀들이 나오고 있어요. 일단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었던 페네르바체와 베식타스, 이 두 팀이 무리뉴 감독을 원한다. 그래서 이번 주에 무리뉴 감독을 만난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페네르바체와 그리고 베식타스의 회장들이 직접 이 무리뉴 감독에 대한 언급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페네르바체의 회장 후보가 이제 아지즈 일디림이라는 사람이거든요. 이게 6월 9일에 페네르바체가 회장 선거를 해요. 근데 이 사람이 우리가 스페셜 원에 관심이 있다 라는 이야기를 했고, 일단 베시타스가 무리뉴 감독과 700만 달러, 그러니까 하나로 따지면 95억 정도 되는 금액이거든요. 이 금액에 무리뉴를 영입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으나 베시타스는 이 금액을 지불할 능력이 없다. 하지만 우리는 영입할 수 있다. 그리고 내가 당선이 된다면 페네르바체로 무리뉴 감독을 데려오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반면에 베시타스의 부회장 유셀 부회장은 무리뉴 감독과 우리는 이미 합의에 도달했다. 아까 말했던 700만 달러인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현재 베시타스는 우리의 예산이 무리뉴 감독의 연봉을 충족하기 때문에 무리뉴를 영입할 수 있다. 그리고 심지어 무리뉴 감독과 4-5번이나 만났다. 그래서 무리뉴 감독에게 95억 정도의 금액을 주는 것이 우리 클럽이 문제가 없다 라고 또 반박을 하면서 지금 페네르바체와 베시타스가 무리뉴 감독을 향해서 제안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여기에 더해서 또 하나 어떤 게 있냐면 무리뉴가 지금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했던 적이 있었는데, 이때 사우디 1부 리그에 다음 시즌 올라가는 알카드시아, 이 알카드시아 쪽에서 무리뉴 감독에게 제안을 했다. 무리뉴 감독이 사우디에 갔을 때 이미 이 카드시아의 관계자들을 만났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핵심 수뇌부들을 일단 만났다. 그리고 지금 풋볼 런던의 기사에 따르면 이 사우디아라비아의 알카시아디아가 무리뉴 감독이 그냥 감독직이 아니라 기술 디렉터까지 확장된 역할을 지금 주면서 아예 이 무리뉴 감독이 선수를 영입하는 것부터 전체적으로 팀을 관리하는 역할까지 맡기는 제안을 했다 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어떤 기사도 있냐면 벤피카가 무리뉴를 영입할 고민을 하고 있다. 이제 무리뉴 감독이 기본적으로 로마에서 경질된 다음에 남아있는 빅네임 중에 한 명이다 보니까 벤피카로 갈 수도 있다 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이제 소식들이 기본적으로는 나오고 있는 거고, 이렇게 무리뉴 감독은 이제 전 세계적으로 명망이 매우 높은 그런 감독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여러 팀에서 제안을 받는 것이 당연하고, 그리고 이제 워낙에 이제 인기가 많은 사람이다 보니까 이렇게 경쟁이 붙으면 연봉 협상에도 당연히 유리해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무리뉴 감독 쪽에서 한국을 고려할 만한 큰 메리트까지는 없어 보이기도 하고,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무리뉴 감독 측에서 이미 한국 대표팀 쪽에서는 제안이 없었다라고 하니까 이제 무리뉴 감독에 대한 루머는 아마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은.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오늘 또 어떤 이야기가 나왔냐면 스페인의 문도 데포르티보. 요 문도 데포르티보는 기본적으로 근데 신뢰도가 매우 낮은 매체예요. 늘상 루머라던가 근거 없는 소식들을 좀 많이 다루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차비 감독이 국가대표팀 제안을 거부했다. 그러니까 지난 1월에 특히나 바르셀로나를 떠날 것이라고 차비 감독이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국가대표팀 제안을 받았대요.
지난 1월에 차비 감독이 바르셀로나를 떠나겠다고 발표한 몇 주 뒤 한국이 클린스만 감독을 해고한 뒤에 제안을 해왔다. 그러나 차비 감독은 한국의 관심에 감사를 표했지만 그 제안을 거절했다. 지금은 차비 감독이 시즌 중반에 이제 바르셀로나와 이야기가 잘 되면서 시즌이 끝난 이후에도 떠나지 않고 지금 현재 바르셀로나가 이제 어떻게 방향성을 가져갈지 지금 이 결정을 좀 기다리고 있는 상태죠. 바르셀로나가 차비를 떠나보낼지 아니면 뭐 차비를 유임시킬지 지금 그런 상황인데, 일단 그때 당시에도 바르셀로나를 떠난다고 차비 감독이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제안을 거절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문도 데포르티보는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뢰도가 낮은 매체이기 때문에 뭐 이 소식을 그렇게까지 신뢰를 하기는 어렵다. 그리고 이제 뭐 지난번에도 스페인 쪽에서 이 아기레 감독이 떠날 때 후아미 산체스, 그러니까 마요르카의 가장 신뢰도 높은 기자가 아기레 감독과 한국을 좀 살펴봐라, 뭐 이런 이제 또 트위터를 올려서 또 화제가 됐었잖아요. 근데 그때도 결국에는 뭐 아기레 감독이 전혀 뭐 우리 국가대표팀 목록에 있던 사람이 아니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스페인 쪽에서 한국 대표팀과 연결시키는 기사들이 하나둘씩 나오지만 기본적으로 한국 대표팀의 상황은 국내 기자분들이나 이제 국내 소식이 조금 더 정확하기 때문에 저런 이제 외국에서 먼저 나는 소식은 그렇게까지 신뢰하기는 어려운데, 그런데 이렇게 외국에서도 이런 기사들이 나는 이유는 한국 대표팀의 감독 자리가 어느 정도는 그래도 명망 있는 자리로 좀 보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어제도 뭐 윤진만 기자님이 오셔서 말씀해 주셨지만 포르투갈을 이끌었었던 산투스 감독도 우리 대표팀 자리에 이력서를 넣었다, 뭐 이런 말씀도 하셨고, 그리고 제시마시라던가 귀네슈, 르나르 이런 사람들도 어쨌든 우리 대표팀에 관심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대표팀 자체가 워낙에 좋은 선수들도 많고요. 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황금 세대거든요. 이렇게까지 유럽 빅리그에서 주전 멤버로 뛰는 선수들이 많았던 적이 없었고, 이 멤버 정도면 사실 월드컵에서도 어느 정도 성적을 꿈꿔볼 수 있는 스쿼드라고 보여져요. 무리뉴급의 감독, 뭐 혹은 클롭급의 감독, 이런 급의 감독들이 오기에는 너무 작은 자리지만 그래도 유럽에서 어느 정도는 경쟁력 있는 감독쯤 되는 고 감독들이 우리 대표팀 감독으로 와서 월드컵에 나가서 좋은 축구를 보여주고 싶다, 이 정도의 이제 그 메리트도 있고, 그 정도의 감독들은 우리 대표팀 자리를 꽤나 원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너무 조급해서 올라가지 못할 그런 이제 감독들을 막 찔러보거나 너무 이름값에만 매달려서 클럽급 막 이런 감독들을 데려오면은 뭐 정말 너무 좋겠다, 이런 것보다 예초에 이런 감독들은 올 가능성도 거의 없고, 그리고 워낙에 제안을 많이 받잖아요. 무리뉴 감독만 봐도. 그러니까 조금 더 실속 있는 감독들, 그리고 실속이 있으면서 어느 정도 유럽에서도 활약이 있었고 지금도 좋은 축구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감독들을 충분히 찾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다만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첫 번째는 우리가 지금 3개월 동안 아무런 감독도 얘기가 안 됐기 때문에 협상력에 대한 문제,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이렇게 감독직 자체가 인기가 많다면 지금 여러 감독들도 지금 관심이 있고 해외에서도 이렇게 연결을 시키려고 하는, 이제 문도 같은 곳은 이제 여러 루머를 생산하는 곳이기 때문에 될 것 같은 곳들, 어느 정도 이제 가능성이 있는 것 같은 그런 루머를 계속 내보내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한국 대표팀 자리가 어느 정도는 명망이 있는 곳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름값 그리고 뭐 중구난방으로 이렇게 리스트업을 해서 데려오는 게 아니라, 물론 이제 뭐 에이전트 쪽에서 추천을 받고 뭐 이렇게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번에도 감독 목록을 짤 때 뭐 스타일이라던가 우리가 어떤 축구를 하고 싶다거나 그런 게 사실 단 한 가지도 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수비적인 축구를 하다가 역습으로 나가고 싶다거나, 월드컵에서 아니면 우리가 월드컵에서 조금 더 만들어가는 축구를 해보고 싶다거나, 전방에서 압박하는 축구를 해보고 싶다거나, 그리고 뭐 공격하는 축구에서도 뭐 르나르 감독처럼 상대가 강팀일 때 강팀이지만 수비 자체를 약간 라인을 높이면서 빠른 역습을 노리겠다, 혹은 뭐 이제 과르디올라 감독 같은 그런
이런 유형의 감독들처럼 볼을 조금 더 점유하면서 후방에서부터 상대가 압박을 들어올 때 탈압박을 하겠다. 혹은 뭐 클록 감독처럼 후방에서의 빌드업도 섞여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빠른 공수 전환을 통해서 조금 더 직선적인 축구도 좀 섞어 가겠다. 등등등 이제 여러 가지 스타일이 있으니까 사실 제시마치, 르나르, 귀네슈, 산투스 이런 급의 감독들이 관심을 보이면 그래도 어느 정도 능력이 있는 정말 다양한 스타일의 감독들이 있을 거라서 우리가 하나의 스타일을 좀 정해서 그래서 이제 목록을 리스트업해도 충분히 좋은 감독들을 꾸릴 수 있을 만한 힘을 가지고 있다. 이번에 다시 뭐 백지부터 시작하는 이런 감독 선임 과정에서 제대로 감독 후보를 정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뭐 제시마시랑 카사스 두 명만 바라보다가 이제 나머지 감독들을 다 놓치는 프로답지 않은 그런 협상력이 아니라 여러 감독들을 잘 이제 조율을 하면서 우리에게 최적화된 감독들을 잘 데리고 올 수 있는, 그래서 좀 성사가 완료가 되게끔 만드는 그런 이제 축구협회의 움직임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네요.